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돈이 되었던 에어비앤비를 접어야만 했던 이유, 에어비앤비를 접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엘리트 선셋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군산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이제 시간별로 해가 이제 지는 모습이 이제 군산의 이제 앞바다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모습에 반해서 이 아파트 자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정말 너무 진짜 아름다웠어요. 이 서역 자체가. 근데 그게 진짜 반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아파트를 사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빈집을 만들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고 좀 잘 꾸며놨어요. 화장실도 했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관에 이게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이제 뭐 소파랑 거실이 있고 발코니에 이제 테라스에 여기다가 뭐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바 같은 형식으로 해놓고 이제 바다를 볼 수 있게 해놨죠. 바다가 보이는 거고 이쪽은 이제 안방이고 침실, 화장실 리모델링 해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가족이 오든 뭐 연인끼리 오든 정말 최적의 장소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었죠. 실질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그만뒀던 이유는 뭐였냐면 왜 사람이 어떤 장사와 사업을 하든 간에 진상이 있잖아요. 진상 때는 바야흐로 금요일 밤인가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 밤인데 남자 4명 남자 4명이에요. 남자 4명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고층이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쪽이고 이 위쪽에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여기가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 치면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민원이냐? 보통 이제 남자 대학생 정도 되는 4명이서 술을 이빠이 시켜서 먹고 배달시켜서 먹고 이렇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시끄럽고 그 다음에 무슨 게임 같은 걸 한 거죠. 게임 같은 걸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도 소리를 지르게 되고 왜 분위기가 업이 되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새벽 같은 이 시기에는 또 소리가 또 더 크게 들리잖아요. 또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밑에 집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뭐 경비 아저씨도 연락을 했겠지만 안 돼서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죠. 좀 조용히 해주시라. 왜 이렇게 너무 떠드신 것 같다. 너무 이 시간에 너무 이렇게 떠드시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4명에 있는 이 친구인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그러냐. 그리고 나는 돈을 내고 충분히 지불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손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처음에 이 고지란 걸 합니다. 고지란 걸 하고 공중 시설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예절 같은 거 예의 같은 거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미리 안내 문자 그런 문자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약간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도 있겠죠. 이미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냈기 때문에 난 상관없이 놀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집 아저씨도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가지고 군산 좀 수소문 끝에 알아봐가지고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바로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이게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사죄를 드리고 정말로,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이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날짜를 지정해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해서 좀 중단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선셋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사례를 어쨌든 얘기 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어쨌든 간에 이 아랫집 그 하신 분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가가지고 죄송하다 사죄를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죄송스럽다, 더 이상 저도 피해를 끼치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주셨단 말이에요. 넘어가 주셨고 실제로도 안 했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어쨌든 여러 분이 사시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할 수는 있겠다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래 이제 태생적으로 에어비앤비 취지가 이쪽에는 가족들이 살다고 치면은 이쪽 방을 하나 내주는 거죠. 손님들 게스트로 하나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같이 쓰는 공간을 냅두고,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이나 출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 통째로 빌려주는 것 자체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아파트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나마 제가 월세나 전세가 아니고 어쨌든 아파트를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갖고 있으면서 또 시세 차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군산이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이쪽에 했었던 건데, 이쪽 선셋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였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보시면은 22평이라고 볼 수 있네요. 22평인데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은 베란다가 이제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베란다가 이쪽으로 돼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바다가 보인다는 게 이제 그런 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바다가 이제 보인다라는 점이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멀죠. 보시면은 학교 같은 게 뭐 딱히 뭐 이 동네까지 소룡동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없는데, 여기만 달랑 이제 아파트 하나에 있는 곳이고, 어쨌든 그런 이제 조용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이 아파트 이제 시세를 보면 지금 현재 호가가 9천만 원 돼 있죠. 거실마다 보인다라고 돼 있고,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도 보시면 지금 그 당시 이제 6천 정도 했었거든요. 6천 정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올랐다. 왜냐면은 실거래가 보시면은 점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쪽 계속 7천대, 6천대 보이시죠? 6천대 내려오고 또 6천대 내려오고 6천대 내려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6천대 와서 한 7천에서 8천 정도 해서 좀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이 난다, 이런 것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결론적으로 일단 저는 피해를 주긴 싫었어요. 피해를 주기 싫었다. 누구한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통차 방을 빌려주니까 확실히 아무리 내가 고지를 했지만 제어가 안 됐다. 손님들에 대한 제어가 안 됐다. 왜냐면은 이 10명이 손님이 10명 있어도 8명은 알아듣는다 쳐도 이 한두 명이 문제거든요. 항상 한두 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두 명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또 간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아파트로 봤을 때는 그게 한계가 명확히 느껴진 거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받는 게 엄청나게 좀 수익률이 높거든요. 플러스 시세 차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세 차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엄청 좋고 시세 차익도 났고 완전히 껌 먹고 알 먹고 완전 일석이조를 맞는데 문제는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하게 에어비앤비랑 그 다음에 펜션 사업을 할 거였으면 정확히 다가구 주택,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로 통째로 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전원주택으로 가는 게 맞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그 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원주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자기 건물 소유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S 선셋도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좀 오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확실히 월 현금으로는 확실히 된다. 돈이 되고 확실히 좋은데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건 피해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접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봤던 분이시라면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되게 사실 많았는데 그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